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픽에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출연이 처음이시죠? 맞습니다. 예. 정치 시그널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예. 네. 좋은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지금 네. 국가가 너무 혼란해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공수처 수사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공수처 수사의 어떤 역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좀 연장이 되면서 재집행에 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 1차 집행 시도 때 봤던 게 워낙 좀 그 실망스러운 모습이어서 2차는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저는 뭐 일단 법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다만 시민들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경호원들이나 다치는 불상사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 예. 만약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이 사태가 또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불상사 없이 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그 이전에 아니 몇 번이나 소환했고, 근데 그 수사에 응하지 않는 네. 불응하는 대통령이 문제죠. 문제를 뭐 그래서 체포영장이, 이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잖아요. 네. 발부가 된 건데. 예. 근데 그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검찰, 경찰 이 사이의 수사권 문제, 이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윤 대통령 측에 빌미를 주니까 네.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라는 건 맞거든요. 예. 그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지금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거는 수사권이 없는 데가 수사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또 일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리대로 법대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키를 잡고 2차 집행도 그러니까. 나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그 제대로 집행이 안 되거나 이번에는 오히려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좀 더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 물리적 충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방해하는 경호원들이 공무집행 방해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저는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예.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 경호처 지휘를 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자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은 처벌하겠다 이거를 천명을 해야 경호처도 이 체포영장 집행에 좀 응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민주당 요구대로? 최상목 권한 내용은 아마 이 일에서는 예. 그냥 법대로 절차가 지켜지는지만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예. 권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해서 헌재가 순리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민주당이 자꾸 최상목 권한 대행을 겁박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고, 민주당이 마치 정권을 다 잡은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굉장히 오만하게 보이고, 심지어 뭐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 탄핵은 그건 뭐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할 때도 저는 너무 성급했다고 봤거든요. 예. 그때 뭐 또 특검법 거부 시한도 남아 있고 또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 같은 강조했고 이런데 그걸 바로 탄핵을 해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 한덕수 권한대행 그 탄핵은 정족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채로 남아 있어서 그렇죠. 이게 네. 과반이냐 3분의 2냐 그걸 헌재가 지금 아직도 결론을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최상목 권한 대행의 네. 뭐 고발을 일단 했지만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 같고, 특히 경제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탄핵을 얘기하는 일부 중진도 있고 탄핵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은 했거든요. 했죠.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탄핵한 것만큼이나 권한대행을 고발하고 이런 행위도 좀 국정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경제나 안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들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자꾸 이렇게 협박하고 그게 뭐 고발이든 탄핵이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의원님 경제학자시니까 경제 상황까지 보면서 지금 나라에 대한 상황이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경제 전문지 뭐 국민들도 웬만하면 아는 게 포브스라는 경제 전문지에서 이번 계엄을 국내 총생산 킬러다, GDP 킬러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GDP 킬러 맞죠. 예. 경제가요. 우리 경제가 지금 지뢰가 잔뜩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뢰를 밟으면 큰 폭발이 일어나고 경제가 완전히 그냥 IMF 위기 때 같이 추락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 가지고 저는 예. 뭐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정치 불안 이게 제일 지금 리스크 아닙니까? 그래서 GDP 킬러라고 예. 그러는 건데 네. 저는 제가 IMF 위기 때 그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을 하고 정치에 뛰어든 사람인데 경제 정책의 혼선 이런데 이 정치 불안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일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매일 묻거든요. 예. 거기다가 환율 주가의 변동폭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성장, 내수,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다 굉장히 위험했는데 네. 여기에서 정치 불안이 뭔가 어느 도화선을 하나 불을 붙여버리면 이거는 뭐 98년에 우리는 마이너스 5.1% 성장했거든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이거는 국민들한테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거라서 예. 민주당이 제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발 이 문제 푸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걸 해야 되고 아까 경찰 수사권 네. 같은 것도 그렇고 예.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빨리 이재명 대표는 내가 보니까 조기 대선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감옥을 가느냐 예. 딱 초이스가 두 개밖에 없는 사람 같이 행동을 해서 네.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거 그러지 마라.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거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예.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 탄핵 심판 사태는 예. 내란 수사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뭐 앞으로 굉장히 이 승복을 못하는 국민들이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예. 대표와 민주당이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뭐 민주당의 조급증이다 이런 얘기들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뭐 유 전 의원께서 하신 얘기를 좀 저희가 네. 좀 찾아봤더니 권한대행 한 명씩 제거하면서 이재명 독재 국가를 만들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예.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하는 걸 보고 이러자고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국민도 꽤 많이 계셨던 걸로 맞아요. 저는 알거든요. 예. 예. 한덕수 권한대행도 너무 무리하게 탄핵을 한 예. 걸로 저는 보이고 네. 이제 더 이상의 권한대행 탄핵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야 됩니다. 예. 정말 없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까지 가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를 당하고 네. 심판 중이고 예. 총리에다가 부총리에다가 그다음에 교육부 총리를 넘어가는데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국제사회에서 우습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 곧 취임하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 북한 김정은하고 지금 무슨 딜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마침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분들이 힘을 보태고 있으니까 요거는 건드리지 마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민주당 내에서는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유력 주자잖아요. 사실 네. 다른 주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 사실 민주당 내에 조기 대선 플랜이라고 하면서 가동되는 기구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기구로 좀 해석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뭐 우만세라고 해서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라는 조직을 좀 만든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예. 집권 준비는 뭐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국민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정당이 선거 준비를 하는 거는 뭐 상시적으로 하는 건데 예. 하필 이럴 때 우만세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 플랜이겠죠. 예. 그거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컨텐전시 플랜이랄까 이런 걸 준비를 하기는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좀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당내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근데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태에서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하여튼 그분 눈에는 아마 내란죄 뭐 재판 이런 것도 안 보일 거예요. 예. 빨리 탄핵 심판, 예? 그것만 탄핵 심판 결과가 빨리 그것만 빨리 나와야 나오면 두 달 예. 안에 대선하니까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다 보고 계시고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굉장히 오만하고 과속하고 오버하는 게 이게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한테도 별로 안 좋을 거다 결과적으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그 국회 탄핵소추단이 제외를 하겠다는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을 할 때 이 내란죄, 그 형법상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부분은 철회하지 말고 예,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 녹취록을 다 봤어요. 예, 녹취록을 보니까 1월 3일 날 그 제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하고 네, 청구인 민주당 쪽이죠. 예,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가 민주당 사람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처리하겠다. 내란죄를. 예, 형법상의 네. 내란죄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걸 재판부가 권유한 걸라고 자기들은 알고 있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바로 그 처리하는 거죠. 맞습니다. 처리합니다. 이렇게 재판 중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딱 보니까 아니 헌법재판관이 민주당이 뭐 정식 이름은 청구인이죠. 예. 대리인단이니까 네. 그 사람이 형법 내란죄 그거를 처리한다 그러면서 권유라는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재판관이 우리가 언제 권유했냐 이 중요한 문제를 이거는 이 탄핵의 거의 모든 것이거든요. 예. 내란죄는 네. 그 내란죄를 뺀다는 거는 우리가 계엄과 내란이 있으면 계엄은 사실 요건만 맞으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불법적인 계엄이라서 문제인데 네. 계엄과 내란은 이게 지금 이 사건에서는 같은 몸통이고 본질은 내란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탄핵 심판에서 내란을 뺀다 이런 거를 청구인이 이야기하는데 재판관이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중요한 내란이라는 탄핵 사유를 예. 여기서 제외하는 거를 민주당이 권했나? 그리고 네. 민주당은 그 권유에 따라서 이랬겠나라고 의심이 되니까 예, 며칠 전부터 우리가 굉장히 문제를 삼는 거고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생각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 아니 내란을 빼고 무슨 탄핵 심판을 하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끝까지 내란죄를 빼고 탄핵 심판을 하겠다 이러면 예. 그래가지고 만약 인용이 되면 그러면 그건 승복하기 쉽지 않을걸요. 받아들이지 않는 일단 이 부분이 명확히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예. 결과에 대한 승복도 안 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게 걱정이라서 네. 저는 빼지 마라. 네, 만약 뺀다면 국회에서 제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탄핵이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그냥 국회로 가져와서 탄핵 소추안을 재의결을 해야 된다. 네, 만약 그렇게 재의결을 할 때 국민의 의원들이 8명 이상 찬성 안 하면 통과가 안 되는데 예. 되겠냐.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사실 재의결이 쉽지는 않겠죠. 네. 민주당 결사 반대하겠죠. 예. 그러면 순리대로 푸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내란 부분을 당연히 넣어서 예, 심리를 해야 되고 문제는 이런 거죠. 내란죄는 1, 2, 3심을 다 거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예. 하는데 그럼 대부분 판결 날 때까지 탄핵 심판 안 하고 기다리란 말이냐 이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근데 그거는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거는 예. 많은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헌재가 아직 확정 판결은 안 나왔지만 이 형법에 대해서 예. 확정 판결은 안 나왔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본다 이러면서 결정을 하면 그럼 국민들이 승복을 하죠. 헌재가 어쨌든 좀 오해 없이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좀 결론을 내주는 게 필요할 것 당연한 같습니다. 이야기죠. 예. 예.